네, 시장에 상승세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뭐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들 제외하고는 거의 다 상승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키워드 원투펀치로 시장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 이호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 기분 좋게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가야죠. 자, 그런 가운데 오전장을 꿰뚫 수 있는 펀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러시아 가스 공급 축소, 독일 비상경보입니다. 네, 자주 PB님께서는 에너지 업황 쪽을 좀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네, 우선 이제 러시아가 지난주부터 해서 독일로 들어가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천연가스의 공급량을 40%를 줄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에너지를 비축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위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EU 국가들 중에서도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EU 27개 회원국 중에서 10개 회원국이 조기 경보를 이제 발령을 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조기 경보를 지난 3월 달에 이미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 가격을 루블화로 지불하라고 했을 때 1단계를 발령을 했었고, 이번에는 2단계 비상경보까지 발령을 해둔 상황입니다. 결국 핵심은 올 겨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겨울이 되면은 날씨가 당연히 추워질 것이고, 그러면 난방을 위한 천연가스 수요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천연가스 공급 자체가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겨울을 날 수 있을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독일 같은 경우가 최대 저장 용량 대비했을 때 천연가스 비축량이 한 5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겨울 난방 수요를 대비해서 10월 초까지 80%, 11월 초까지는 90%까지 해서 에너지를 비축량을 높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그것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에너지 자체가 천연가스가 무기화되는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결론은 이렇게 가게 됩니다. EU가 에너지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해서 강조를 했었는데, 이 자립에 대한 목표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목표까지 가는 데 있어서 속도전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여기서 추가해서 파생적으로 좀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게, 제가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LNG와 관련된 가스선이라든지 아니면은 피팅과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조금 폭넓게 아울러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LNG 쪽과 피팅 쪽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을 이길 수 있는 펀치 어떤 게 있을까요? 불명확한 시장, 명확한 정책 수의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또 이것도 또 하나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죠. 네, 우선 이게 시장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명확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낫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두산 에너빌리티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원전 산업을 더욱더 육성하겠다라는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4대강이라든지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이런 아젠다들을 보면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그 정책들이 최소한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유지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제 탈원전에 대한, 그리고 탈원전에 대한 명확한 이제 기조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탈원전 전면 폐기 이제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친원전에 가깝게 간다는 것인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미 대선 공약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오히려 이번에 좀 포인트를 놓는 것이 이겁니다. 원전 산업 육성에 대한 기조 자체는 계속 유지하되 오히려 속도전을 강조했다는 건데요. 오히려 속도를 더 빠르게 해서 지난 5년 동안 탈원전에 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원전 세일즈를 대통령이 직접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언급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이 직접 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정부 주도로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은 이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의무 부호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최근에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명확한 포인트를 놓고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자, 원전과 관련된 추가 코멘트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추천주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이제 21일 날, 이제 이번 주 21일 날 G2파워를 한번 언급을 해주셨고, 그때 4차 목표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G2파워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리뷰, 전략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G2파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수배전반 전문 업체고요. 그것보다도 오늘 포인트를 놓는 것은 바로 원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수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원전용 전력 설비의 필수 인증 요건 중에 Q 클래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 Q 클래스의 품질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정부의 원전 산업 지원 방향과 정책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요. 최근 시장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정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박스권 매매를 계속 지속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가 자체는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정책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더 높이 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5차 목표가 45,000원 드리고요. 매매 자체는 박스권 매매로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하시면 충분히 그 수혜를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21일 날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5.5% 그날 말씀해 주실 때 밀렸다가 그 다음에 거의 9.9%, 1.6%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G2파워가 되겠습니다. 잘 탄 거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이호석 PB였습니다. 키워드 원투펀치입니다.